예, 오늘의 1위 82% 압도한 99%. 나 누가 때렸어? 이 두 가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임에 성공한 조국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찬성 32,051명, 찬성률 99.9%로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조국 후보와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 가진 자만을 사랑하는 부자 편의 왕입니다. 윤석열은 민생과 경제를 파괴하는 왕입니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왕입니다. 맞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3개월 아니 3일도 깁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야 합니다. 예, 장인 변호사님. 목소리가 무슨 거의 대선 주자 출정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99.9%로 연임을 확정했고요. 뭐 압도적으로 싸우게 지지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총투표율 60.7, 당대표 조국 찬성 99.9. 저 숫자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단독 출마하고 찬반을 묻는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압도적인 걸 넘어서 사실상 100%에 수렴하는 결과 당원들 마음을 얻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조국 혁신당에서 이 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국 대표를 제하고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리스크가 있죠. 사법 리스크도 있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은 오히려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는 지렛대로 내가 만약에 구금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원 배가 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지점은 조국 대표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명확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소구가 지금 이 99.9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 정부가 엄중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조국 대표의 그 수락 연설, 부자 편의왕, 지역 파괴왕, 경제 파괴왕, 헌법 파괴왕, 술 취한 선장 끌어내려야.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결국 핵심은 이제 탄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도 길다. 예. 근데 저는 역으로요.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는 조국 판결이 왜 이리 안 오느냐? 대법원이 상고한 게 2월 8일 날 선고하고요. 예. 보통 이게 상고했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한 4개월이면 충분하고요. 예. 이미 정경심 교수가 심리 끝났고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이 전화배치 판결까지 정권 넘기 놓았잖아요. 심리할 게 없잖아요. 우리 국민 중에 왜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냐? 3달도 길다, 3일도 길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판결이 너무 높게 나와서 3일도 길다. 일반인들은 4개월 전에 대부분 난단 말이에요. 심리할 때문에. 예. 2월 달에 선고했다. 2월 8일 날. 항소심이. 예.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게 곧 아마 대법원이 기각되면 바로 이게 법정 구속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왜 탄핵이 되면 어수선하고 이게 대혼란이 오면 혹시 이게 살아날 길이 있을까? 이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곧 아마 기각만 되면 이게 법정 구속될 뿐이 자꾸 이렇게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이거는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봐요. 예, 아주 놀라운 득표율이 나왔고요. 오늘 민주당도 제주와 인천에서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재명 대표도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바로 한반도 리스크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화 DNA가 훼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적 총재 1인 정당, 당내 언로가 막히고 토론과 대화는 실종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끄는 더 준비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예, 강성표 부의장. 오늘 이재명 전 대표는
저런 연설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나 탄핵 등등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정당을 만들도록 본인에게 찍어달라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있고 인천에서 경선 결과가 각각 나오는데 인천 지금 발표 중이니까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제주에서 82%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77%가 됐잖아요. 네. 물론 뭐 제주만이니까 아직 모릅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주도 선거 인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좋고 아무래도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경남이라든지 TK 지역에서 좀 선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호남에서도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주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의 경선 결과도 제주도와 별반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지금 지역구가 인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이 또 압도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제 경선 레이스가 주말마다 있으면서 또 각을 또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변화는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당대표 득표율도 나왔지만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지지를 호소했는데 말이 또 강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정권 끊어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모든 정황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건희 남편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세상입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 김건희 정권 사냥팀으로 꾸려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해도 손색이 없겠다.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 기다릴 거예요? 탄핵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실시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함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다음 대선이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3년, 2년, 1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집권 플랜의 본부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옆에 김bil상을 세워주십시오. 예, 정 변호사님. 네네. 이거 화면을 보고 사태질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어제 8명의 후보들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될 거다.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꿈은 이재명 정부가 만드는 거다. 김건희 정권 끌어내리겠다. 뭐 등등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탄핵 등등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굿캅, 배드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은 8명의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사람이 5명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이 3명이었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어야 개딸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내가 최고위원이 된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최고위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러한 그 지도부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면서 그런 지도부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최고위원이라고 한 타이틀만 들고 거수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조국혁신당 99.9% 나왔잖아요. 예.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가 되고 싶겠다라고 그 밑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99.9%의 찬성을 하는 그런 나라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야당의 지금 모습이 너무너무 처참하다. 제1당인 민주당도 그렇지만 제3의 조국혁신당도 이거는 뭐 조선노동당 보는 것도 아니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속보 인천에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놀랄 것 같습니다. 예, 자막 아직 없어요? 90 얼마요? 네, 93% 나왔다고 합니다. 인천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93%, 조국혁신당 대표 99.9%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많은 지지자들이 그 두 사람을 응원하고 있는데 또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수치를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